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이제 문제 해결 능력 8입니다. 그리고 전체로 21강. 이것은 이제 문제 처리 능력 두 번째로서 자원 비용 관리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이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지금 출제된 문제를 보고 있는데, 요거 보면 이제 출제된 문제 중에서 좀 어렵다고 할까요? 이제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따져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른 여러분이 문제와 조건을 읽고 그리고 문제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얼른 캐치하고 빨리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한번 관건이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바로 A 카페는 최근 고객이 늘어 우유와 원두를 대용량으로 구매하기로 했다. 다음 조건에 따라 2010년 10월에 L 가게에서 두유와 원두를 구매할 때 총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경우는 요때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여기 10월 달이라는 거고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자, 맨 처음 이제 10월 1일 날 바로 우유와 원두는 남아 있는 상태다. 그리고 보면 바로 거래처에서 우유는 10만 원, 원두는 20만 원인데 매달 10일에 20% 할인 행사를 한다. 요거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할인한 것이 언제 할인하는가? 그리고 15일이다. 요거에 우리가 집중해 주시고 두 번째 이제 같은 날 같은 월일 4월 4일. 그러니까 지금 아까 봤듯이 10월이니까 10월 10일이죠. 10월 10일. 자, 조건이 뭐냐면 10월 10일이고 10월 10일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K카드사가 바로 10% 할인해 주는 행사를 한다. 이런 겁니다. 다른 카드 단위로 바로 K카드사 그리고 10월 10일 날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10월 달이니까 다른 우리가 볼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총 비용은 재료 구매額과 감정 손실비용. 이 감정 손실비용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봤던 다른 내용과 좀 다른 건데, 자, 이런 것들을 바로 합하여 계산한다. 그러니까 재료를 다 사용해서 느끼는 불편함을 이제 감정 손실비용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떤 용어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유와 원두가 없을 때 감정 손실비용은 각각 하루에 5천원이다. 재료를 다 사용한 당일은 비용이 발생하고 구매한 날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료를 사용한 당일에 구매하면 감정 손실비용이 없으면 다 사용했단 말이 없는 경우 남아있다고 가정한다. 자, 조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보면 이래요. 이것이 이제 10만 원과 20만 원이고, 그 다음에 20% 할인하고, 그 다음에 K카드사가 10월 1일 날 10%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없을 때 하루에 5천 원. 요게 이제 자세하게 이제 감정 손실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적용해 보면 금방 알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5가지 중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거. 어쩔 수 없죠. 답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1번부터 시작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인지하고 바로 계산을 해줘야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한번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13일에 원두를 다 사용하여 당일 원두를 구매하고 그 말은 이제 원두를 감정 손실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거죠. 13일날 사용해서 그날 당일날 구매했기 때문에 그 대신 또 할인도 받은 게 없습니다. 근데 우유는 아까 보면 우유는 10, 원두는 20만 원이기 때문에 이때 원두가 이제 20만 원 되는 겁니다. 20.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바로 15일에 우유를 구매하는 경우. 근데 여기도 아까 다 사용했단 말이 없으면 남아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감정 손실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단 15일이기 때문에 바로 20% 할인 받죠. 20% 할인. 그래서 20% 할인 받는 것이 이제 10만 원에 20% 할인 받으니까 8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이제 28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2번부터 이제 계속 여러분이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면 두 번째 보면 10일에 우유와 원두를 다 사용하여 15일에 우유와 원두를 같이 구매한 경우. 자, 이 경우는 이제 감정 손실비용이 발생하겠죠. 그게 얼마냐? 이것이 아까 10일부터 시작해서 15일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감정 손실비용만 5일입니다. 5일. 여기서 15일 날 같이 구매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할인을 받죠. 그러니까 할인을 받으니까 원두 할인 받은 것이 아까 20만 원에 대한 20%니까 이것이 16만 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똑같이 우유 같은 경우도 바로 그지 20% 할인되니까 8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감정 손실 비용이 하루 5천 원인데 이게 지금 우유와 원두가 둘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천 원 곱하기 두 개가 이것이 5일이 되는 거죠. 원두 그리고 이 우유가 다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이것이 5만 원이 돼요. 5만. 5만 원에 8만 원에 16만 원 더하면 이것이 29만 원이 되죠. 29만 원. 그래서 이것이 29만 원이니까 아까 이거보다 1번보다 가격이 더 많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확히 인지하고 정확히 풀어줘야 돼요.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확하게만 해주면 또 못 풀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3일에 우유를 다 사용하고 8일에 S카드로 우유를 구매하고 14일에 원두를 다 사용해요.
이튿날 원두를 구매한 경우. 자,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이제 3일날 우유를 사용하고 8일날 카드로 우유를 구매했다는 것은 S카드는 아까 말했지만 이제 K카드지, S카드는 전혀 이제 구매에 대한 할인이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만 따지면 우유는 10만원이 그대로, 그지? 10만원이 사용된 겁니다. 아직 이제 감정 손실 비용은 계산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감정 손실 비용이 얼마냐? 여기서 3일날 우리가 우유가 다 사용해서 8일날 우리가 샀으니까 5일 걸렸죠. 5일 걸리니까 5천원에 5일이니까 바로 25,000이죠. 25,000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5 곱하기 5천 곱하기 5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원두는 14일날 원두를 다 사용하여 이튿날 14, 15, 그러니까 이틀날이라는 것은 뭐 그 다음날을 말하는 거죠. 14에서 15일날 원두를 구매한 경우, 원두를 구매한 경우 이제 15일날이 이제 20% 할인받기 때문에 바로 20% 할인받는 값 16만원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루 걸렸죠. 하루 걸렸으니까 바로 이것은 감정수질병이 5천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더라도 이제 16에 10, 28, 26, 27, 28, 29죠. 이것도 29만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계산이 바로 가장 작은 걸 구하니까 답은 대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5일에 우유를 다 사용하고 10일날 K카드로 우유와 원두를 구매한 경우. 자,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 5일날 우유를 사용하고 10일날 K카드로 구매했기 때문에 10월 10일날 10% 할인되죠. 그러니까 10% 할인되는 거야. 자, 우유가 10% 할인되니까 9만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 수술 비용이 지금 5일날 10일날이니까 이것도 5일 걸리는 거죠. 5일 걸리니까 아까 25,000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일날 바로 원두를 구입했죠. 자, 원두는 이것이 떨어졌던 것이 아니니까 아까 떨어졌단 말이 없으면 그냥 있는 거를 바로 이제 추가 구매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카드로 10%를 할인받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0% 할인된 가격이 이것이 18만원이 되는 겁니다. 아까 20만원에 대한 1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더하더라도 보다시피 더하면 이것도 똑같이 요거 더하면 29만원이 되죠. 이것도 29만 5천이 되겠네요. 29만 5천. 그래서 네 번째가 가장 비싼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온 거 보니까 지금 이제 28, 29, 29만 5천입니다. 그래서 만약 5번이 이것이 제일 낫다면 5번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1번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5번 봅니다. 5번. 그래서 이제 5번을 풀이해 보시면 여기 3일에 우유를 다 사용하고 당일에 우유를 구매했다. 그러니까 우유를 구매한 것이 당일날 구매했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바로 감정 손실비용이 발생하지 않죠. 그것이 10만원입니다. 10만원. 그 다음에 플러스, 그리고 여기 13일에 원두를 구매하고 나서 이제 15일날 다 사용하고 나서 13일날 원두를 다 사용하고 나서 15일날 구매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틀이 흘렀고, 이틀을 흐르는 과정에서 15일날 구매했으니까 20% 할인받죠. 20% 할인받으니까 16만원입니다. 16만원. 다음에 플러스 감정순실비용은 이틀 지났으니까 5천원에 이틀, 그래서 만원이 되죠. 그래서 더하면 이제 이것이 27만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답이 5번이 되겠네요. 상당히 어렵네요. 그지? 이게, 이 내용을 이제 정확히 캐치하고 그때그때 정확히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자세한 이런 식의 어떤 제약 조건 있죠. 그거를 잘 여러분이 인지하고 빠른 시간 내에 풀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푸는 문제인데 이런 식의 유형이 많아요. 시간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시간에 대한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것이 1번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지금 사무실에서 사용할 책상, 컴퓨터, 에어컨 이렇게 세 가지 품목이 있고, 이것이 가에서 밖까지 쇼핑몰의 가격을 비교한 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 쇼핑몰은 신규 가입 쿠폰을 사용하여 원래 가격에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나만 그렇다는 겁니다. 나. 근데 여기서 나는 사실 이거 하나뿐이 없네요. 그지? 이거 하나뿐이 없네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지수가 지금 계산한 상품 구매 가능 쇼핑몰 가격은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것은. 그래서 지금 이걸 갖고 보면 어떤 이제 방정식 위주의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가 쇼핑몰 책상에 가가 있고 여기 가가 있죠. 그리고 컴퓨터를 본다면 여기 다가 있고, 컴퓨터를 본다면 여기 이렇게 다가 있고 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면 여기 라가 이렇게 있고, 쇼핑몰에 이제 라 쇼핑몰에 똑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 여기 이제 마마가 있죠. 마마. 이렇게 같은 색깔은 이제 같은 품목의 같은 쇼핑몰을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바 쇼핑몰이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쌍을 하다 보니까 요것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뿐이 없고 나 쇼핑몰에. 그래서 요게 이제 10% 할인된 가격이 그 책상이 10% 할인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일단 문제 보기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알고 있는 품목 가격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보니까 이런 게 되죠. 여기 보면 이게 두 개짜리 말이에요. 여기 두 개짜리. 이게 82만 원과 58만 원인데 이게 다 박아 있죠. 이 다 박아 이게 컴퓨터 다 그리고 에어컨 박아 있는 게 없죠. 근데 여기 보면 요거 지금 묶어 놓다 보니까 요거 요 년과 요 년과 똑같잖아.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죠. 이게 하나 더 있다는 것은 요거의 차가 이제 나 쇼핑몰의 책상 가격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가격의 차를 보니까 45만 원이네요. 40만 이렇게.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저도 이제 먼저 아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다 보니까 금방 답이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 이걸 보고 이제 이걸 갖고 답을 맞히지 않는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렇게 두 개짜리를 제하고 하나 가격을 알 수 있겠죠. 그것이 있나?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 이제 가쇼핑몰의 책상 아니면 나쇼핑몰의 바로 책상이겠는데, 그런 것들이 마침 있어서 요거 같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옳은 걸 구하는데 보면 마침 여기 나쇼핑몰의 책상의 할인전 가격은 50만 원이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것은 바로 이제 나쇼핑몰은 신규 가격 쿠폰을 통해 원래 가서 10% 할인된 가격을 산 거죠. 그러니까 할인된 가격이 45만 원이니까 이 50만 원이 맞죠. 그래서 답은 3이야. 이렇게 따지면 문제가 굉장히 쉬워. 근데 이것이 이렇게 난이도 제가 3개 할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저도 처음부터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 풀다 보니까 세 번째 이것이 눈에 잡힌 겁니다. 근데 이 문제의 목적은 이제 이걸 찾는 것이 이제 원래 목적이지만, 사실 이런 식의 의미에서 이제 1, 2, 4, 5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걸 보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답은 나온 상태에서 나머지가 이제 얼마큼 더 비싸다, 얼마다 이렇게 나기 때문에 모두 틀렸겠죠. 자, 틀린 거를 여러분이 지금 바로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신속 정확하게 한번 여러분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 우리가 비싸다는 것이 이제 싼지 비싼지 얼마 비싼지를 계산이 가능한데, 이것이 답이 틀렸다는 것을 정확히 우리가 옳은 답으로 한번 고쳐보세요. 반드시 한번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한번 보기를 같이 보면 다음과 같죠. 컴퓨터 라 쇼핑몰 가격이 다 쇼핑몰 가격보다 26만 원 더 비싸다. 지금 어디를 보여야 되냐면 이제 컴퓨터와 라와다는 여기 지금 이제 요것이 지금 방금 봤던 것이 다고 요게 라죠. 요 두 가지를 비교할 것을 보는데, 지금 보면 요 76만 원과 100만 원을 본다면 이 가와 만은 똑같죠. 가와 만 똑같기 때문에 이 금액의 차가 바로 다와 라 쇼핑몰 컴퓨터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100에서 76만 원을 뺀 거니까 이것이 24만 원. 그러니까 26만 원 더 비싸다. 이게 틀린 거죠. 틀렸어요. 어차피 답은 맞는 것이 나왔으니까 다 틀려야 될 텐데 왜 틀린가를 보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1번이 이 문제를 푸는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비싸다 싸다는 나머지 바로 쇼핑몰에서 나머지 쇼핑몰이 같은 조건이 있어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1번을 요 라 쇼핑몰 컴퓨터와 다 쇼핑몰 컴퓨터를 요걸 비교하는 과정에서 요 두 가지가 비교됐다는 걸 여러분이 주목하면서 보세요. 자, 똑같이 이런 식으로 다 푸는 거예요. 두 번째 보기 보겠습니다. 다 쇼핑몰 컴퓨터 가격이 30만 원이면, 그러니까 지금 다 쇼핑몰 가격이 30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30만 원이라는 얘기죠. 이게 30만 원. 그러니까 이게 30만 원이니까 똑같은 것이 이게 30만 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미 아까 주어졌죠. 45만 원이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를 이제 구해 나갈 수 있어요. 나머지를 구해 나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이게 58만 원이니까 이게 30만 원이니까 이것은 28만이 될 거야. 28만. 그리고 바쇼핑몰이 28만이니까 이것도 28만이고 이것도 28만이겠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이게 합이 82만 원이니까 82만에 대해서는 여기 54만 원 해야지 82만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54만이고 이것이 54만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풀 수 있는 것은 이게 다죠. 다야. 지금 나머지 가격은 알 수 없습니다. 나머지 가격을 우리가 구할 때 요 가와 마 이것은 30만에서 76만 원을 뺀 거니까 이것이 46만이겠죠. 물론 요거랑 요거 구해도 46만 원입니다. 자, 그것만 알 뿐이지 여기서 마 쇼핑몰 에어컨 가격은 알 수가 없어. 이는 틀렸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다음에 3번 아까 이게 맞은 게 확인됐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가 쇼핑몰 가격이 26만 원이면 마 쇼핑몰 에어컨은 바 쇼핑몰 에어컨보다 8만 원이 비싸다. 상당히 어렵게 보이죠. 우리가 만만치 않게 보이는데 다음같이 푸는 겁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아까 요게 45만 원인 것은 이제 이미 주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이거 추가된 게 가 쇼핑몰의 색상이 26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26만 원, 여기 26만 원이라는 겁니다. 마 쇼핑몰 에어컨과 바 쇼핑몰 에어컨을 구별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이 보면 이것이 요게 이제 100만 원이고 요게 100만 원이고 요게 127만 원이죠. 근데 요 라마 요게 똑같습니다. 요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은 지금 똑같기 때문에 지금 26만 원이 바로 100만 원에서 26만 원 뺀 값이 요 두 개 합이죠. 100만 원에서 26만 원 뺀 값, 그것이 바로 73만 원이에요. 73만 원. 또 얘도 마찬가지야. 127만 원에서 45만 원 뺀 값, 이것이 82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것은 이제 요걸 뺀 값인가 요 두 개 합한 것이 이것은 74. 이 두 개 합한 것이 80인데 여기 이제 라 쇼핑몰과 여기 라 쇼핑몰은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바로 요 가격의 차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어렵네요, 그지? 예. 그리고 문제가 이런 걸 물어보려고 일부러 만든 문제일 것 같아. 아까 1번도 그랬지만 요 4번도 굉장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문제를 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답이 이제 3번에서 터무니없이 쉽게 나와서 다행이지만 그래서 요 가격의 차를 보면 이것이 8만 원이죠. 8만 원. 여기 마 쇼핑몰 에어컨이 아니라 요게 더 비싸기 때문에 마보다 바가 더 비싸죠. 요게 80이고 74니까 정확한 값은 몰라요. 둘 다 쇼핑몰에 대한 에어컨 가격은 모르는데 똑같은 품목의 차가 요게 이제 8만 원이 비싸기 때문에 반드시 바 쇼핑몰 가격이 비싸겠죠. 그래서 그게 바 쇼핑몰 마가 비싸다, 이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8만 원은 맞지만. 그래서 4번은 또 틀린 문장이 되는 거야. 본 볼수록 어렵네요. 자, 보면 이제 라 쇼핑몰 컴퓨터 가격이 40만 원이고, 그러니까 라 쇼핑몰 컴퓨터 가격이 요게 그지? 여기 40만 원이라는 얘기죠. 이게 40만 원이니까 요것도 40만 원, 요것도 똑같이 40만 원 이렇게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마 쇼핑몰 에어컨이 20이다. 마 쇼핑몰 20이니까 요게 20, 요게 20이 되는 거죠. 이렇게 2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린 요거 가 쇼핑몰 책상 가격은 요거 합한 게 1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4, 5, 6이니까 이게 40만 원 되겠죠. 근데 가 쇼핑 가격은 35만 원이다. 틀렸죠. 이번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3번입니다. ABC가 드론에 필요한 리튬 이온 배터리를 구입하고자 한다. 각각 선호에 맞는 제품을 구입하러 갈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자, A는 이제 충전이 최대한 여러 번 가능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 번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이거죠. 요 중에서 우리가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충전할 필요 없으니 200회면 충분해. 200회 충분한 것은 여기 안에 있죠. 그죠? B는 여기서 선택한다는 거고, C는 나는 안전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누수 방지 처리가 필수야. 그러니까 요 누수 방지 처리 유무기 때문에 요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쪽 걸 구하는 거야. 그리고 500회 이상, 500회까지 이제 500회는 이거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여기서 A, B, C가 선호하는 이제 가격에, 그러니까 꼭 이 중에서 이게 선택되는 게 아니라 몸은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최대 최소값의 범위가 암암리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구하는 거야. 여러분도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난 드론을 많이 사용하고 싶어서 충전이 최대한 여러 번 가능하면 좋겠어. 자, 이 말은 이제 예상하기로 여러 번이니까 A는 이제 요거 아니면 요게 되겠죠. 요거 아니면 요거. 가장 여러 번이니까 요것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누액 방지 처리는 바로 이제 큰 차이가 없지만 하여튼 가장 많은 거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할 것 같아. 그리고 똑같이 이제 나는 보면 충전을 자주 할 필요 없었죠. 200회면 충분해. 200회는 충분히가 요 안에 있죠. B는 이제 요것 중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200회는 충분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액 방지 처리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C를 보면 난 안전이 제일 중요해서 누액 방지 처리는 필수야. 그리고 500개 이상을 원해. 그러니까 500개 이상을 원하니까 500개 이상은 이거고, 그 다음에 누수 방지 처리액을 원하니까 C는 여간이 이거겠죠. 이제 여기서는 이만큼 500개 이상이니까 이거 둘 다 되는 거죠. 이런 거. A는 이 둘 다 되는 거고 이렇습니다. A는 이제 누액 방지 처리는 관계없이 횟수만 갖고 얘기했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B는 사실 이거보다 높아도 다 좋은 거죠. 하지만 이제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비싼 거를 뭐 구태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갖고 이제 우리가 맞는 답을 골라내는 거예요. 자, A가 선호하는 배터리는 바로 45,000 이상이다. 자, 그래서 A가 선호하는 배터리가 45,000 이상이다 라는 말은 보다시피 여기서 이거 두 개 아니면 A는 두 개 중에 선택하기 때문에 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분 B가 선호한 배터리는 이제 10,000원 이하다. 그렇죠? 아까 요 두 개 중에서 200회면 충분하기 때문에 누액 방지 처리 여에 따라서 둘 다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둘 다 선택이 가능할 거야. 자,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A, C는 같은 배터리를 갈 가능성이 있다. 그죠? 아까 A와 C가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누액 정지 방지 처리액이 있으면서 가장 좋은 거 50,000원짜리를 둘 다 살 것이 가능성이 있죠. 반드시 산다 아니라 둘 다 다른 거 살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런 얘기로 우리가 의미를 갖고 맞는 얘기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C가 원하는 배터리는 B가 원하는 가격의 최대 7배 비싸다. 그러니까 C가 원하는 가격은 이제 여기서 바로 최대 50,000원이 되는 거고, 여기서 원하는 가격은 이제 최소 5,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한 10배 비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가 되니까 이것은 가장 싸고 가장 비싼 걸 얘기하죠. 그래서 4번이 이제 옳지 않습니다. 10,000원으로 보더라도 올 거지. 7배 비싸다 이런 것이 바로 틀렸죠. 그 다음 이제 5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B, C가 원하는 배터리를 모두 흡하면 이제 11만원이다. 그 11만원이 최대이기 때문에 최대. 얘 바로 만원. 5만원, 5만원이죠. 자, C는 가장 좋은 것이 이거고, A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원에다가 플러스 5만원, 5만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1만원이 맞아요. 그래서 답은 이제 보다시피 4번이.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4번입니다. 4번도 이제 난이도를 쉽게 봤는데, 여러분이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항상 복잡한 것이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읽어가면서 좀 여러분이 좀 자신감을 얻기 바래요. 다음과 같이 이제 R기업 보안부서 회사에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식의 출입증을 도입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판매업자들을 방문하여 견적을 조사하고 부서별로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니까 지금 A, B, C, D 업체가 다음과 같은 구매 비용, 무게, 디자인, AS 보장기간, 재발급 비용에 대해서 조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서별 의견이 이제 총무부, 자재부, 홍보부 연구소는 바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이제 그 밑에 이제 1번과 2번으로 문제가 되어 있거든. 1번, 2번 문제 보기는 안 보이죠? 그래서 보기는요, 그 다음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문제를 한번 잠깐 볼까요? 그래서 이제 4번이 1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아까 문제를 똑같이 제시한 거고, 워낙 문제가 길다 보니까 보기를 다시 이렇게 빼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 의외로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총무부, 자재부, 홍보부, 연구소에 대한 어떤 취향이 분명하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가격을 보면 최초 구매 가격, 무게 이런 것이 나와있죠. 단 최초 구매 가격일 때 이것은 처음부터 2,700원, 얘는 50매 이상은 바로 이제 가격을 할인해 주는 거죠. 얘 이제 40매 이상이 할인해 주는 거고, 20매가 할인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몇 매 구매하겠다 따라서 몇 개 구매한지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좀 차이가 날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좀 조심해 줘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아주 쉽게 할 겁니다. 자, 여러분이 똑같이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이 50명이다. 직원이 50명이라는 것은 이미 여기서 여기에 2,700원 이건 이미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25,000원, 2,800원이 고려된 거죠. 바로 직원이 50명이기 때문에. 그때 자재부, 자재부 이제 구매 비용이 저렴한 거니까, 구매 비용이 저렴한 것은 A 업체겠네, 그지? 그래서 자재부는 이제 A 업체가 될 거고, 그다음에 연구소는 이제 AS 기간이 긴 거죠. AS 기간이 긴 것은 보다시피 그지? 이거죠, 이거 D 업체 될 겁니다. 그래서 C 업체는 아니다. C 업체는 고려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총무부 의견에 따르면 B 업체를 선정한다. 그러니까 총무부를 본다면 지금 총무부는 바로 경량이고 재발급 비용이 저렴하죠. 그러니까 가장 경량인 것이 44고, 그리고 재발급 비용도 이게 가장 싸잖아. 그래서 B 업체가 선정될 것이다. 그지? 분명히 맞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3. 자, 홍보부와 연구소에 따르면, 자, 홍보부는 이제 보다시피 홍보부는 여기 고급 디자인일 거. 고급 디자인은 세 개가 고급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택은 우리가 연구소에 따라 틀릴 것 같아.
연구소는 AS 기간이 길 것. AS 기간이 제일 긴 것은 여기서 이제 8개월이죠. 그래서 D 업체가 될 겁니다. D 업체가 됐을 때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죠. 연구소와 홍보부 의견을 모두 만족하니까 이것도 이제 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직원이 45명이고 총무부 자재부 의견에 따르면 B 업체가 선택될 것이다. 총무부는 경량이고 재발급 비용이 저렴할 것. B 업체가 경량인데 재발급 비용이 저렴한 건 맞겠네요, 그지? 그러니까 이 총무부는 이게 B가 맞어요. B가 맞습니다. 근데 자재부까지 고려하죠. 자재부는 여기서 구매 비용이 저렴하다. 그러니까 아까 B 업체는 이 구매 비용이 2,700원이 저렴한 게 아니야. 여기 2,500원 있잖아. 그러니까 자재부는 이제 C 업체를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B 업체가 선택되고 있어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걸 구하니까 질문에서 바로 이제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나머지 구해보세요. 나머지 이제 5번도 어렵지 않게 이제 우리가 맞다는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나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더 반복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여기 똑같은 직원수 45명이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 제품 선정 방식을 마련했다. 어떤 제품을 선택하겠는가라고 하는 건데 여기 우선순위가 구매 비용이 우선이고 재발급이 그 다음, AS 기간이 그 다음, 무게가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최초 구매 비용과 재발급 비용이 저렴한 거 당연히 하겠죠. 저렴한 거고 보증 기간이 긴 업체 그리고 무게가 가벼운 거 이게 다 전부 다 당연히 됩니다. 이 조건은 뭐 별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구매 비용 비싼 거, 재발급 비용이 비싼 거, 그지? 그리고 보증 기간이 짧은 걸 선택할 리가 없잖아. 근데 문제는 이제 제품 선정 방식이 있는데 거기 보면 각각의 적합한 업체부터 적합하지 않은 업체로 바로 4점, 3점, 2점, 1점을 점수 주는 거.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업체는 4점, 가장 적합하지 않은 업체는 1점을 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문제 읽어보니까 니은번이 이게 터무니없는 조건인데 여기 우선순위에 따라서 1순위 항목은 각 점수에 1점을 가점하고 2순위는 0.5점, 3순위 0.3점, 4순위는 가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바로 우선순위 3순위인 AS 기간. 이게 이제 아까 봤지 이겁니다. 이거 3순위 AS 기간이 이겁니다. 그죠? 이거. 그때 DA, BA 순위로 그러니까 DA, BA 순위라는 건 이제 좀 이따 확인이 가능한데 그래서 그럼 A는 여기서 0.3을 더하는 거죠. 0.3을 더하는 것이 이것이 D가 가장 높고 A가 가장 낮습니다. 그럼 A는 가장 낮기 때문에 여기다 0.1에 1점이죠. 아까 말한 요거 431인데 여기다 각각 0.30을 더하는 거죠. 0.3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0.3을 더한 것이 이것이 바로 이제 4.3, 3.3, 2.3, 1.3이 되는데 근데 이것이 여기 이제 3순위가 여기다 이제 0.3을 더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0.5를 더한 거죠. 이건 2를 더한 거고 이것은 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 바로 가중치가 크다는 거죠. 가중치가 크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어떤 맹점이냐면 여러분 해보면 알겠지만 A, B, C, D 업체에 따라서 구별하는 건데 근데 이 내용이 모두 다 똑같이 여기서 이것은 모두 2를 더하고 0.5를 더하고 0.3을 더하고 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 점수차는 나지 않는 겁니다. 글쎄 이 점수가 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을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문제를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봅시다. 그리고 이걸 모두 합산한다. 그리고 두 개 업체 이상일 경우는 업체를 보류한다. 그리고 순위가 어느 점수가 높은가.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제품 선정 방식을 적용하면 다음 같은 표를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을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했어요. 총 직원 수는 45명이죠. 45명이니까 바로 이것은 50메가 2,200원이니까 이것은 3,000이고 이건 2,700원. 이것은 40명이니까 2,500원. 그리고 여기가 2,800원이에요. 자, 아까 점수는 이제 431로 매긴다 했으니까 그 점수를 매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싼 거, 그지? 이것이 C 업체가 이것이 4점이겠죠, 4점. 여기 이제 최초 구매 비용 갖고 431로 정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이 이거겠죠. B 업체입니다. B 업체 3. 그 다음에 D 업체. D 업체가 이것이 2가 되겠죠. 2. 그리고 가 1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점수. 근데 아까 보면 이거 말고 가중치 점수가 있었죠. 가중치 점수에서 다음과 같이 최초 구매 비용이 이것이 이제 2를 더하고 이것이 0.5를 더하고 0.3을 더하고 안 더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2를 더한다는 건 여기다 2를 더하는 거죠. 점수가 이렇게. 이래.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가중치 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다 0.5를 더할 거야. 0.5 이렇게. 0.5를. 근데 하다 보면요.
결국 이제 합계를 구하는 거죠. 합계를 구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똑같이 다 더하고 여기 똑같이 더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점수를 어떤 크기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1, 2, 3등을 정할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야. 똑같이 더했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잖아. 물론 이제 점수가 얼만큼 큰가를 물론 등수를 정하는 거 말고 점수가 얼만큼 큰가. 그러니까 이것은 가중치가 크다는 거죠. 가중치가 크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큰 점수를 발휘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걸 알겠지만 등수를 정할 때는 이 뒤에 더하는 수가 똑같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 문제를 만드는 사람도 그걸 의식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지? 가중치를 고려해서 문제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수가 이 점수보다 몇 점이 더 높냐? 그럴 때는 바로 이 가중치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등수를 정할 때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등수를 정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음미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계속 해 나갑니다. 계속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면 뭐냐면 이것이 이제 재발급 비용이죠. 자, 재발급 비용이 겁니다. 여기 이제 요거 네 개를 갖고 이제 등수를 정하는 거죠. 가장 싼 게 이거죠. 가장 싼 게 이기 때문에 요것이 이제 4점. 이거 4점. 그다음 싼 게 이거죠. 이것이 2,900인가 이거 3점. 그리고가 2점, 1점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AS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긴 게 이거죠. 이것이 4점. 그 다음에 6개월이니까 이게 3점, 그 다음에 2점, 1점이 된다는 거. 이런 식이야. 그리고 바로 무게 4점, 가벼운 게 좋다는 거죠. 무게가 이것이 3점, 그리고 이게 2점, 1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가중치 점수를 구하지 않더라도 이거 갖고 이제 점수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얼뜻 보다시피 이제 답은 요게 가장 요게 값이 큰 것 같아요. 그지? 그래서 8, 10, 13이 되죠. 13. 그래서 이게 1등이 될 겁니다. 나중에 이것과 경쟁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답은 B가 될 것이다. 4번에 2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5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은 전년도부터 에너지 자원 절약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직원 B는 이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개인 컵을 사용하면 바로 월 절감 비용이 58,000원, 이면지 활용이면 이제 55,000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은 이제 보통 더하면 되어 있는데 여기 추가 절감률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리을, 그러니까 기억, 니은, 리을이죠. 이거 세 가지. 그러니까 바로 이 추가 절감률이 바로 25%가 더 나온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걸 정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요거 처음에 요걸 적용되면 이 세 가지를 더하는 거죠. 세 가지를 더하는 거 이제 58 더하기 55 더하기 50. 요것보다 곱하기 0.25만큼이 더 추가로 절감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더한 다음에 이것이 0.25 곱해도 되지만 이거만큼 더 절감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1.25라면 바로 이것이 총 절감량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이것이 크고 바로 이제 그것이 두 번째가 이거고, 대신 이제 이것은 좀 작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A기업은 다음 달 3층 엘리베이터 사용자재, 3층 엘리베이터 사용자재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26,000원이 들어간 거죠. 다음 중 3개 항목을 실천하여 에너지를 최대 절감을 하려고 한다. 나머지 2개 항목은 무엇이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것이 이제 2개씩 추가되는데, 이 2개씩 추가된다는 것은 여기다 모두 디귿이 추가된다는 거죠. 모두 디귿이 추가된 겁니다. 디귿. 자, 디귿이 추가됐을 때 이제 여기서 이 세 가지 항목을 더해야죠. 아까 말했듯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 항목을 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추가 절감률을 또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 이제 바로 이제 최대 절감이 되려면 과연 뭐랑 같이 해야 되는가? 뭐랑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 절감 비용이 클수록, 그리고 추가 절감률이 절감 비율이 클수록 최대 절감이 될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제가 난이도가 3이라고 한 이유가 이게 계산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한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두 번째 문제도 있죠. 같이 풀어보는 과정에서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연습하는 거니까 처음엔 바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확성을 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유사 문제 풀 때는 여러분이 좀 더 빨리 신속하게 푸는 그런 연습을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이 한번 잠깐 멈추고 풀어보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해보면 다음과 같이 여기 기억, 디귿, 미음입니다. 여기 기억
디귿, 미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간단히 하는 방법은 이건데, 이 뒤 거는 뭐 이제 1000자리까지는 뭐 100자리가 할 필요 없고 1000자리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58, 자, 58 더하기 그 다음에 디귿이니까 26, 26 더하기 34 여기다 곱하기 1.2가 되는 거죠. 왜? 아까는 기억 디귿 미음은 이겁니다. 기억 디귿 미음 이것이 20%가 절감률이니까 1.2를 곱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것이 또 있나 보야죠. 여기 디귿 리을 비읍, 그지? 요거 있죠? 디귿 리을 비읍, 이것이 2번이고, 그 다음에 디귿 비읍 시옷, 요거, 그지? 이것이 바로 3번이고, 그 다음에 여기 니은 디귿 시옷, 이거네, 그지? 이것이 바로 4번이고, 4번.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은 없습니다. 이것은 없으니까 이것이 여기서 추가 절감률이 이제 0%가 되기 때문에 그냥 더하고 곱하기 1만 하면 돼. 곱하기 1은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이 1번이고 나머지 이렇게 2번, 3번, 4번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뭔가를 가장 큰 절감한 것이 뭔가를 여러분이 구해줘야 돼요. 자, 이런 거를 푸는 방법은 이게 5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봤을 때 바로 이제 합이 가장 큰 거, 그리고 절감률 큰 걸 구해야죠. 두 가지가 모두 큰 것이 드러나면 되겠지만 좀 애매한 것이 있다면 이 중에서 하나 말고 하나는 우리가 답을 정하는 거니까 2개 정도 또는 많아봤자 3개, 그러니까 5개 하지 말고 2개 내지 3개 정도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답을 찾아내는 것이 이런 문제를 푸는 하나의 요령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여기서 약간의 감각이 있어야죠. 뭐가 클 것이다. 그걸 오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을 해서 2개, 3개를 잡는 이유가 커요. 따라서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거 더하는 거 뭐 암선으로 가능하겠네요. 이제 더하니까 이것이 제가 118이 나오네요. 118.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제 디귿 리을 비읍이죠. 디귿은 항상 들어가는 거니까 디귿은 의식하지 말고 리을 비읍. 리을은 여기 이제 5죠. 5. 여기가 50. 다음에 비읍은 여기 46이죠. 46 더하기 26이 될 겁니다. 26은 다 들어간다 했어. 그리고 아까 이것은 2번은 요거 디귿 리을 비읍이니까 15%니까 이것이 1.25가 되는 거예요. 1.25 이렇게. 다음에 이제 3번. 3번은 여기 이제 니은 디귿 시옷이죠. 여기 있네요. 여기 디귿 시옷 비읍. 디귿은 할 필요 없다 해서 26 더하기 비읍. 비읍은 여기 46. 그 다음에 시옷은 여기 23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워낙 작기 때문에 이건 또 3번 아예 계산할 필요 없을 뿐더러 이 비율이 우리가 구해봤자 그지 이것도 또한 15%잖아. 1.1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지 아예 계산할 필요 없어. 제가 생각할 때 이것도 별로 계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이건 조금 계산할 필요가 있겠네요. 왜냐면 이거보다 그지 얘는 이거보다 작지만 얘가 얘보다 많이 크죠. 12가 크기 때문에 물론 이 비율이 작지만 1번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만 3번 할 필요 없어.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야. 4번도 보면 여기 니은 시옷이 있죠. 시옷이 23이기 때문에 일단 시옷만 들어가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건 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이야. 그래서 3번 4번이 그때 하다가 시간이 걸리지 말고 가장 물망에 오르는 걸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5번째 보면 기억 니은 디귿. 기억은 이제 여기 58이고 그 다음에 55고 그 다음에 26이죠. 근데 이것은 또한 뭐냐면 이 비율이 아까 보다시피 이것은 절감률이 없어지. 그래서 곱하기 1이 들어갑니다. 근데 유난히 더 커. 이것이 문제인데 유난히 크죠. 그래서 해보면 제가 이것은 크기는 이제 이게 제일 클 겁니다. 그죠? 제일 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고 세 번째 이걸 때. 근데 이 절감률이 이것은 없고 얘는 15%고 20%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계산은 안 해봤지만 해보면 저는 물망에 오르는 것이 얘보다는 이게 더 클 것 같아. 답은 1번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걸 3개 더하면 뭐가 되죠? 3개 이제 우리 암산으로 더할 수 있잖아. 더하면 이것이 139가 되거든. 139에 이게 118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은 21이 크죠. 근데 요 118은 이것은 바로 1.0인데 2잖아. 그러니까 118에 2%가 들어가면 약 12에 2%가 들어가니까 24 정도 돼. 24는 아니라도 2%가 들어간다면 여기요. 이 118에 20%가 들어가면 이것은 바로 약 23이 되는데
요 차는 21분이 안 난다는 거죠. 전체로 봤을 때 이게 더 크다는 거죠. 그죠? 그게 판단하기가 바로 이제 자료 해석에서 그런 비율을 판단하게 있는데, 모르겠으면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고, 바로 1, 2, 5분만, 그나마 3, 4는 할 필요 없고, 1, 2, 5분만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계산해보면, 그제 미미한 차로 아마 1번이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이런 식의 문제는 아까 보다시피 이제 난이도가 3이라는 이유가 계산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신속 정확하게 푸냐, 이런 거를 유사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시간을 좀 절약하는 훈련이 되어줘야 됩니다. 요것이 이제 5번의 1번 문제였어요. 다음은 이제 5번의 2번을 보면, 이건 우리가 5번에서 한번 계산해 본 것이기 때문에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여기 지난달 이면지 활용, 그리고 3층 이하 엘리베이터 사용자재, 퇴근 시 불필요한 전력 사용, 그리고 이번 달엔 개인컵 사용 제한, 그리고 실내 온도 제한, 점심시간 사무실 소동을 시전했다. 이번 달 에너지 절감 비용은 지난달에 비해서 얼마 차이가 나는가. 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거 우리가 각각 찾으면 되죠. 이런 걸 우리가 찾으면 바로 이제 지난달은 이제 니은과 그리고 디귿과 비읍입니다. 그지? 이거 찾으면 되잖아. 퇴근 시 불필요한 전등, 이것이 비읍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달은 또 찾으면 되죠. 이게 개인컵 사용, 그리고 실내 온도 제한, 점심 시간에 사무실 소동. 따지면 이것이 기억과 리을과 미음이 됩니다. 미음. 그래서 이 금액을 이제 더하는데, 이 금액을 더하죠. 더해보세요. 바로 이제 아까 더해본 것처럼 더하면 이것은 55에다가 더하기 디귿은 26이고, 그 다음에 46이죠. 이거 더하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구하니까 127이 나와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기억, 리을, 미음을 더하니까 얘도 58 더하기 바로 50 더하기 34가 되죠. 자, 이것도 더하다 보니까 이것은 바로 14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거보다 더 크겠네요. 근데 또한 뭐가 문제되냐면, 이것은 니은, 디귿, 비읍은 여기 어떤 절감률이 없죠. 기억, 리을, 미음은 있어요. 그지? 15%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곱하기 1.26가 들어야 돼. 우리가 아까 계산됐잖아.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고 이거를 1.15를 계산한 다음에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15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바로 이제 여기에 163.3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것과 이거 차를 구하니까 이것이 36.3이 나옵니다. 36.3이라는 것은 여기서 곱하기 1000을 한 걸 빼먹었으니까, 그지? 바로 36,300이 될 겁니다. 답은 4번. 자, 이것도 제가 중간에 이제 계산을 생략해서 그랬지, 이 계산을 여러분 좀 빨리 신속하게 하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5번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에서 문제 처리 능력, 특히 어떤 비용 계산에 관한 문제를 모아서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의 핵심은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신속 정확하게 푸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5번 문제, 그리고 2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를 했어요.